창업을 위해 창업 비용, 창업 준비와 같은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나요?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창업 돕는 아른쌤입니다. 9평이나 25평, 초기 비용이 같았다면 이해가 가시나요? 보통은 평수가 커지면 당연히 창업비가 더 들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비용이 비슷했어요. 9평이나 25평이나. 그래서 저처럼 손해보지 않고 똑똑하게 창업하시라고 오늘 이 영상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창업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증금, 권리, 월세, 시설비, 중개수수료 이런 식인데 보증금은 계약 시점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이 종료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성이 되는 비용이에요. 새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주분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융자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 신탁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보증금을 법에 보호된 금액 받을 수 있는 낮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보증금을 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증금은 당연히 고정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탁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보증금 6천에 따른 법에서 정한 그래서 뭐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는 원래 4,300만 원인가 말했던 보증금을 초기 투자 비용을 2천만 원 정도 줄였거든요. 그래서 1인샵 같은 경우는 10평 기준에 했을 때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보증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땅 권리라던가 고객 정보라던가 유동인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을 좀 받는 형태인데 저는 그 권리금이 많은 거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초기 비용에도 무리가 가고 그 고객이 나와 맞지 않는 고객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타겟층의 고객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미용실을 처음에 하던 걸 인수받아서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막 주로 5, 60대 남성분들이 고객님들이 좀 많았었고 제 고객님들은 아무래도 20, 30대 고객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서 굳이 권리금을 무리해서 주지 않고 요즘엔 무권리도 많으니까 꼭 잘 알아보시고 하길 바래요. 뭐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가 매출을 1,000만 원 할 거다 이러면은 10% 정도 내외를 잡으시고 저는 사실 17%까지 했거든요. 지역마다 그 월세가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도 내가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다 하시면은 저는 뭐 17% 정도까지 괜찮다 생각.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 시설비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막 새로 해야 되지 않으면 그냥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중고가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중고가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기를 당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10년이 훨씬 넘었고 고장이 그냥 잔고장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거의 제 기능을 못해서 사실 새 걸로 바꿔야 되는 그런 형태의 다시 몇백만 원의 수리비가 나가는 상황도 있었어요. 저는 그 분이 에어컨 그래도 이렇게 확인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부동산 중개인분이 체크해 주셔가지고 가서 물어봤는데 제가 켜드릴게요 해서 너무 자신있게 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믿고 잘 되나 보다 하고 나왔는데 전원만 들어오고 에어컨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꼭 차가워지는지 뭐 히터도 같은 기능이 있으면 히터도 꼭 따뜻해지는지까지 보고 그거 다 체크해야 돼요. 나중에 계약 다 끝나고 나서 이런 거 얘기해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거기서 저는 또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막 이런 대치 상황이 더 피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그 상황이 오지 않게끔 내가 조금 더 꼼꼼히 신경 써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부동산이나 계약서 작성 전에 모든 거를 다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중개수수료 부분도 0.9%가 법 최대인데 보통 0.9%라고 하면은 고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0.6% 정도로 말씀하셔서 중개수수료도 좀 깎을 수 있으면 깎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중개인다운 중개인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매물 여러 개 같이 봐줬다고 중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건물주와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좀 월세를 조금 낮춰본다든가 이런 딜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잘 해주시는 중개인분이 있어서 0.9%가 전혀 아깝지 않아 더 주고 싶은 분도 만나봤고 진짜 10원도 아까운 그런 중개인분도 만나봤는데 나중에 끝까지도 상황이 결국 좋지는 않았어요. 이런 에어컨 문제 같은 거 발생했었을 때도 책임을 전혀 져주지도 않았고
이게 나중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생기는 문제들은 사실 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다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막 볼 때 불편해하지 않을까, 너무 깐깐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로 말씀 안 하지 마시고 꼭 말씀해 주세요. 인테리어 비용 1인 샵 10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얼마나 관여하는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반 셀프 하면서 뭐 같이 시공업체 전기나 이런 목공 뭐 그런 건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좀 해보겠다 하시면은 뭐 진짜 1, 2천만 원으로도 그냥 하실 수 있고, 업체마에 뭐 거의 맡기겠다 이러면 사실 요즘은 자재료나 인건비가 너무 비싸져 가지고 130에서 18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뭐 더 좋은 재료,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내가 좀 더 욕심을 내서 좀 오픈할 때 투자를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자재비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라서 진짜 상한선은 뭐 억 이상으로도 많이 갑니다. 저는 9평이랑 25평 비용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평수 차이가 이렇게 크면 사실 뭐 당연히 비용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9평 같은 경우가 그랬었거든요. 권리금이 비쌌고 25평 같은 경우는 공실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또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있었고, 무권리도 많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잘 찾아보셔서 저처럼 총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게 주의점이라고 전 생각해요. 기자재 및 장비, 샴푸대 하나, 뭐 경대 3개, 열기구 하나, 열펌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샴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80에서 110만 원, 경대의자도 20만원에서 100만원, 기구도 80에서 130, 뭐 디지털기는 110에서 210, 이런 식으로 가격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속 시원히 딱 2천만원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금액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 내가 투자 가능한 금액을 먼저 선정해야 해요. 그냥 얼마나 들지? 다른 사람 얼마나 들었을까? 하면은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이라서 이건 너무 창업을 늦추는 길밖에 안 되거든요. 제 지인은 심지어 2천만 원으로도 오픈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사실 어려운 게 진짜 많아요. 막 해야 하는 일도 엄청 많고, 디자이너 때는 사실 뭐 머리만 하면 되고 이런 정도였다면 1인 샵은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에도 저는 1인 샵 창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나와 결이 맞고 내가 일터에 나갔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 있고, 내 인생이 확장이 되고 내가 더 성장하는 게 진짜 돈보다 훨씬 큰 가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면 저는 무조건 1인 샵 창업은 도전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많은 깨달음이 있고 성장을 하고 인생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진짜 창업하고 전후로 그 전까지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도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인생 자체가. 내가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진짜 디자이너 때는 보지 못했던 세상들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고,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꽉꽉 채워간다? 이것만큼 행복한 삶은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증명을 했고, 저처럼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뭐 문의하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